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 시간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더군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언제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영장은 치긴 치는데 언제 칠 것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물론 명색이 야당 대표인데, 제1야당 대표인데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영장을 친히 만회하는 그런 범죄가 아닙니다.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잡범들입니다. 잡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재명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도 변호사이니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당연히 구속 기소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대장동 게이트의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죄도 모두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백인동 개발 비리 배임 혐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방울 대북 송금의 뇌물죄, 이게 뇌물죄가 될지 제3자 뇌물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범죄든 역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들입니다. 그만치 민주당은 절대 선택을 할 수 없는 범죄 혐의자를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민주정당 가운데 정치범이 아닌 뇌물죄니 배임죄니 하는 잡범의 혐의를 받는 자를 당대표로 내세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대선이 끝나자 스스로 방탄조끼를 찾아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대선에 이어 벌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는 우선 인천 계양을까지 가서,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분당을 놔두고 인천 계양을까지 가서 느닷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지역구를 포기했던 송영길의 자리를 챙겼습니다. 사진에 노린 걸까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놀랍게도 전당대회에서 당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이 민주당을 계속 장악을 해서 전국을 대선 연장선상에 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당헌까지 개정해서 자신이 기소되어도 당무회의 결정으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대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탄조끼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런 이재명 앞에 검찰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대장동은 물론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의 야당이 사사건건 막아서는 바람에 그 어떤 개혁도 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성적표, 이른바 국정긍정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연장선상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은 여전히 반대 진영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당의 목로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40%를 오르내리는 그 가까운 평가를 받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천만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치평론을 오래 해온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믿을 것은 8개월 뒤에 벌어지는 다음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입법의 숨통을 틔우는 일입니다. 입법을 하지 않고는 어떤 계획도 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랄까 민심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백인동을 바라보는 수도권 민심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2030이 흔들렸고, 그리고 중도층이 이재명의 진보 좌파를 반대했습니다. 이대로 이재명이 방탄조끼를 입은 채로 버티어서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친민주당 바람은 이제 정반대로 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선두에 중도층과 2030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흔들렸습니다. 특히 비명계의 반발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가결될 것이 불보듯 뻔해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이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재명 역시 이대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날아와 표결을 한다면 자신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대선 패배 후 당대표 출마를 하고 방탄조끼를 입은 것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파렴치 잡범인데다가 모두 중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들이어서 만약 자신이 구속기소를 당하게 되면 다시는 재기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대장동이든 백인동이든 상방울 대북송금이든 그런 재판은 몇 년씩 끌 수 있다. 기록이 200건이나 되니 그 재판을 몇 년씩 끄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당장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도 정인신문만으로도 지금 끝없이 재판을 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불구속 상태라면 다음 대선까지 1심을 끌 수도 있다. 그러면 이재명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사법 리스크는 결코 리스크가 아니다. 이런 보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하게 됐습니다.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그 전에 비회기 때 청구를 해달라. 당장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주세요.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니 회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자신이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틀 전 이재명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재명은 검찰이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한 차례 더 자신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를 한 뒤에 백인동 사건과 함께 묶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순에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를 정치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망하게 해서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려 하는 정치 꼼수다. 정직을 죽이려 하는 정치 꼼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정치 꼼수라고 하는 걸까요? 불과 2달 전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른바 검찰의 영장 청구를 두고 사람이 영장 청구다. 하나씩 잘라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라.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채 검찰과 싸우기 위해 단 하루도 비회기를 두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덕분에 국회는 뜻하지 않게 상설 국회가 됐습니다. 단 하루도 열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하면 절대 다수의 힘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이 바뀌면서 총선을 앞둔 민주당 내 비명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이재명은 입장문을 낭독하며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 청구에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거기에 따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비정상적인 특별대접 요구다. 이렇게 일축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한 데 대해서도 언론 표현을 빌리면 시니컬하게 받았습니다. 시니컬하다. 냉소적으로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자기 변명 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들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두고 소설을 쓴다, 뭐 한다, 또 다른 소설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했으니 별다른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받은 겁니다. 어제는 한동훈 장관의 또 다른 재치 있는 답변이 뉴스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한동훈은 작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마치 식당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응당 알아서 할 구속영장 청구를 제발 비회기 때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여기 어디 식당 예약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재치가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호전소 이전 현판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희한한 특별 대접 요구가 참 많을 것 같다. 제가 정말 빵 터졌습니다. 입으로는 특권 포기를 한다 이랬는데 또 다른 특별 대접 요구가 너무 많다. 어쨌든 이재명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지금 힘을 싣고 있습니다. 참 일사불란하다고 할까요? 하루도 방탄국회를 쉴 수 없다며 3일째까지 국회를 열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3일째를 맞춰서 영장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던 거죠.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박광훈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의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박광훈이 하는 말은 과거 국민의힘의 권성동처럼 설령 회기 중에라도 의회를 중지를 하고 비회기를 만든 다음에 직접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여기에 좀 동조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권성동 모델이라고 그러죠. 고민정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비회기 중에 청구하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도 참 재밌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마치 본인이 민주당을 대표하듯이 구속영장을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해달라 이걸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발 비회기 중에 청구해 달라는 게 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모두가 이재명 대표 이번 범죄 혐의는 반드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박범계의 압박도 아주 재밌습니다.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 이것도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입니까? 자, 어떻든 이재명 구하기의 전략이 바뀌자 어느 순간에 모두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일사불란함.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최소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이 멀지 않았는데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만은, 그런 문제로 신문 일면에 도배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아마도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이죠. 이재명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진 날 말입니다. 그 표결이 이루어졌을 때는 표결 직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이라고 불린 반란표 색출로 홍역을 알았습니다. 겉은 파란데, 파란 줄이 쭉쭉 쳐져 있는데 속을 깨니까 이건 민주당 같이 파랗지가 않고 국민의힘처럼 빨갛더라. 그래서 수박이다. 참 수박 풍선을 밟고 터뜨리고 온갖 짓을 다 벌였죠. 당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반대 138표로 가까스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은 모두 참석을 했는데 찬성표는 139표가 나왔습니다. 그때 재적 의원이 299명이니 11표만 더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는 어쩌면 구속이 됐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기대했던 압도적 부결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재명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당장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까지 나왔습니다. 친명계 비명계 이제 갈라서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그 후에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 한 20일 동안 그걸 거부를 하다가 끝내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의를 했죠. 다만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따라서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자, 어쨌든 8월 임시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8월 임시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벌써부터 이재명 구속 이유가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뉴스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구속 이후 이렇게 함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해설 기사가 나올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결코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지금 당내 친명계를 중심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재명이 구속 이후에도 사퇴를 거부하면 이른바 옥중공천이 다음 총선에서 옥중공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공천권은 당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이후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이 됐을 때 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될 것인가? 친명계 사선, 이 친명계의 좌상이라고도 하죠. 이 정성호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구속됐다고 사퇴를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인이 말이다. 임기가 있으니 임기가 내년 8월까지죠. 이러니까 그때까지 사퇴할 수 없다. 공천권을 끝까지 행사해야 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임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8월까지입니다. 또 다른 친명계 박찬대 의원도 고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 전 17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플랜 B에 대한 고민도 있다. 자, 그러면서도 구속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결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재명이 구속된 뒤에 당대표에서 만에 하나라도 물러나게 되면
그래서 공천권까지 내려놓으면 자신들이 미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명계는 이재명이 구속돼도 대표직 사퇴를 거부하는 사태를 우려합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8월 9일 라디오에서 이재명의 진심을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대표직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라 본다. 옥중 공천이라도 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천권을 내리는 순간 이재명의 미래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아직 구속영장 청구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고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습니다. 핵심은 공천권인데 이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공천권을 사수하기 위해 친명계가 이 대표 사퇴를 만류한다면 지금껏 보지 못한 당내 혼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빙고,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공천권을 둘러싸고 혼란 사태가 벌어지면 그건 어느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구속되면 당 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순리이고 상식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언제까지 버틸까? 이 문제만 말씀드린 모양이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이동관 청문회가 열렸죠. 통과 의뢰. 어차피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주기 청문회. 그리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대답은 듣지 않고 본인에게 마이크가 왔을 때 계속 말만 하는 그런 이상한 청문회가 됐습니다. 그런 청문회나마 관심을 끄는 것은 공영방송을 기울인 운동장으로 두고서는 안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저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 생활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 장례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는 3국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고 위기 시에 서로 협의하는 의무를 서약하는 별도의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 한반도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일찍 배운 속담이 있죠.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속담 말입니다.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만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 뒤에 어른들은 늘 이 말씀까지 가르쳤습니다. 지인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천명을 기다리라. 이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내릴 하늘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